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들,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굉장히 좀 관심을 받기 전부터 미리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개적으로 이제 분석해드리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조회수는 굉장히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에 반해서 저희 멤버분들, 필승의 멤버분들은 꽤나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들 혹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아니면 인기가 많은 ETF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확실히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요. 거의 10배 정도,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인기가 많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버블 정세이고 개인들의 탐욕이 점차 상승할 때에는 오히려 인기가 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주가 회복력과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들을 분석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대략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부터 그런 기업들은 잘 이제 분석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저 역시나 우리 멤버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매도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어 있고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률은 좋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해드리는 것만 좀 보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G, 메리츠화재, AMLP 이것도 계속 오르죠. DLNC, 현대백화점, 로얄저지셀 거기서도 CJ, CGV, 테슬라, 일론 머스크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하락 배팅 이제 하락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에어비앤비도 좀 빠졌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주가 유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주가는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크고 공포가 조금씩 싹트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기업은 오릅니다.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작년 3월달처럼 그런 시장이 아니라면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 경우는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좋아질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일단 보험사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2017년 연말부터 계속 빠졌죠. 얼마나 빠졌냐? 고점 대비해서 1,100원에서 만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10분의 1 토막을 낸 그런 주요 원인이 지금 완전히 해소되고 있어요. 오히려 해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이슈였냐? 2017년도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분석을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때 무엇이 있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10분의 1 토막이 났느냐? 코인도 아니고 말이죠. 자, 문케어가 있었어요. 문케어. 이 문케어의 핵심은 이거야 이거. 의료 부담을 줄이겠다.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줄이겠다. 이게 핵심이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해야겠죠. 보험료 인하. 그리고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만큼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기업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인플레 시대에서는 아예 살아남지를 못해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제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 하루빨리 도망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 산업들을 위주로 저는 봐야 된다고도 텔레그램방에서도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17년 연말부터 정부 압박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하되었죠.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얼마나 인하됐느냐? 최소 2%가량. 2%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낮고 그 운용자산이 너무 커요. 네, 운용자산이 정말 크기 때문에 1%, 2%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가에서는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보험료가 올해 들어서 인상되고 있어요. 인상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회복 정도가 아니라
수십 퍼센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 5% 이상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는 저는 반드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상승되고 있죠. 저는 금리 상승 사이클이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특히나 신흥국 국가들 그러니까 기조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IMF 때와 같은 1997년 금융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보험이라던가 금융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산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납부하는 이 어마무시한 돈들을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업종에서는 가만히 두느냐? 절대 아닙니다. 보통은 해외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채권 아니면 해외 주식, 부동산 이쪽에 좀 투자를 합니다. 특히나 이 규제로 인해서 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특히나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에 대한 그런 투자는 쉽지가 않아요. 비중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채권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채권이죠. 채권.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의 금리도 당연히 상승한다는 것이죠.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율을 받습니다. 이 이자율이 점차 높아집니다. 운용자산 그리고 자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0.5%만 높아져도 이 보험사들이 얻는 수익은 어마무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의 인상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부가적인 수익 역시나 굉장히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죠. 뭐 지방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니면 은행주들, 대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업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근데 메리츠화재는 얼마 전에 분석해드렸고 주가는 꽤 좋습니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잘 오르고 있죠. 제가 일본을 보더라도 뭐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사실상 상당히 높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용자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1%만 더 증가한다면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수십 퍼센트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주들, 특히나 핵심 금융주들 아니면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 기업들, 뭐 텔레그램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금융, 그리고 인프라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미리부터 에너지 기업과 이제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최근부터는 금융 기업들까지 좀 매수를 하면서 당연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붕괴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꽤나 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큰 조정이 저는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빠지는 것보단 상승을 했다가 다시 큰 조정을 보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조정을 안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을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직전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그널이 보일 때 당연히 크게 베팅을 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투자자로서 지금의 이러한 변동성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당연히 계좌가 오르는 속도가 다르죠. 그런 것을 항상 참고해 두시면서 지금 계좌 수익이 없다. 지금 나는 계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였었는데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로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걸 좀 유지하시면 저 같은 경우도 계좌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네. 수익도 딱히 아니고 손실도 딱히 아닙니다. 유지를 하는 정도이고 사실 이 조정장에서 변동성장에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금 추후에 증시가 정상화되었을 때 폭발적인 자상 증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보험료가 아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죠. 일단 국가에서 2017년부터 금리 인하를 유도를 했었고 규제를 압박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풀려요. 그에 따라서 손해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당국에서 제시하는 손해율이 78%에서 80%면 양호하다.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케어가 실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가 넘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죠.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80%, 약 80%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했죠. 그리고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요. 참고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뭐 자동차 보험이 많고, 뭐 화재보험, 해상보험, 아니면 실손보험, 장기보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밖에 나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고가 안 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상 전에 벌써부터 80%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율은 낮아지는 것이고 손해율이 낮아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극도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 운용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였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시가총액부터 보시면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되죠. 4,600억 정도인데 실적이 이러다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게 보이죠. 2017년 연말부터 문케어가 실시되면서 실적이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시금 보험료가 증가를 하면서 다시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제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ROE 같은 경우도 15 정도였다가 6 마이너스 다시금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PBR은 0.1이에요. PBR 0.1, 0.18, 0.23 엄청나게 저평가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저평가인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PBR이 낮다는 것은 위기, 리스크가 크고 성장성이 없다는 것인데 성장성이 나오고 그리고 부채 리스크 혹은 재물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특히나 금리 상승기에는 보험업종, 금융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힘이 좀 없는데 네, 금요일부터 이틀 내내 지금 잠을 잘 못 잤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추후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자산 증식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증식이 될 것이고 뭐 작년처럼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가 아니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생각이 막 나요. 이렇게 대응하면 혹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산업, 이런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면서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좀 기쁜 굉장히 설레는 그런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보시면 2015년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서 올랐고 금리 인상 안 했죠. 안 하다가 2017년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죠. 단기간에 대략 한 50%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케어로 인해서 실적이 박살났죠. 리스크가 커졌죠. 하락하다가 다시금 이 문케어에 대한 그런 이슈가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상승기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가격보다 지금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좀 보더라도 예, 저점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손바뀜이냐면 유치와 추세와 경기 상황과 그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부정적이라고 봤다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안 해드렸겠죠.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수익률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꽤나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비율, 그러니까 손해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금리가 상승되고 있고, 그리고 이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생명보험사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손해율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뭐 실손이라던가 자동차, 이쪽에 대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이쪽에 대한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죠. 실손보험, 아니면 뭐 장기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인상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할 경우에는 가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은 맞고 적자를 냈었던 갭인 것은 맞으나 이제는 그런 이슈 하나하나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다른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0.2 정도, 0.2 이하로 나올 정도의 낮은 밸류에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신상보험료 인상이, 실손보험료 인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보험료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업이었어요. 워런 버핏도 보험 사업을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보험료 자체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올라요. 네. 보험료 자체는 물가 상승하는 만큼 항상 올랐습니다. 2017년부터 비정상적인 흐름이 이어졌던 것이고 다시금 정상화되면서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 번에 올리고 있는 거고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2015년부터는 금리 이제 상승기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다면 3배가량 올랐다면 이제는 금리 상승기에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핫하진 않고 제 조회수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니면 오르기 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일이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이었고 보험업종 금리 상승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